위로금 없이 공고사직하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그냥 우두두 이렇게 내몰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요새는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뭐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 보면 참 지금의 나라가 점점 법과 질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그냥 개막장, 나 몰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뭐 나는 그냥 소맥 말아서 술 처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냥 술 먹고 놀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뭐 쫄리면 돼지든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점점 이제 나라 꼴이 이제 엉망이 되어가죠. 무정부 상태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이제 직원들한테 대놓고 나가라고 이제 압박을 합니다. 8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혹은 뭐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그때까지 퇴사 결정해라, 나가. 그리고 하고 있던 일 뺏어버리고 경력, 캐리어 다 망가지게 해버리고 어디까지 너 버티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군기를 모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하고 있는 일 다 뺏고 이제 회사의 건물에 이제 청소시키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뭐 아주 모멸감이 드는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이래도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참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나마 중견기업은 그래도 하다못해 청소 일이라도 시키지, 조그마한 중소기업은요, 아무리 직원이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버티게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 한 단면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인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공경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대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비상금 마련.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회사라고 하는 곳, 조직이라고 하는 곳에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움직여 나갈 그런 내공을, 에너지를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뭐 저에게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들, 40대 후반이다, 아직은 창창한 나이다, 지금 뭘 시작해도 하나도 늦은 나이가 아니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하고 재능을 만들고 경험을 축적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되게 이제 힘이 나죠. 이제 온라인 유통에만 종사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은 되게 수명이 빠르고 나이들이 되게 젊다 보니 제 나이는 온라인 유통 업계 안에서는 거의 할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냥 일반 오프라인 회사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60에 가까운 나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의 가늠, 속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 사기업하고 일반 오프라인의 기업과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대적인 나이가 40대 후반인 건 여전히 젊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나이에 걸맞게 뭘 하면 지낼 수 있을지를 이제 지금부터 또 부지런히 찾아보고 만들어가고 축적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삶을 좀 다듬어 나가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이겠죠. 살아가면서 살면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실제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권고사직 이야기를 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권고사직 상태로 내몰리면 그러한 통보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멸감도 들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같은 느낌 때문에 되게 서글플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고 한들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나의 재산을
나의 자리는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이나 기억이나 이 축적된 것들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무리 그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가려 하고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걸 좀 단축시키고 좀 추스리고 내가 이제 뭘 하며 살지를 좀 잘 궁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고사직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만 지금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좀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 대비하고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게, 삶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험난한 시대를,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뭐 이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공고사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점점 늘 것이다. 그리고 뭐 무급휴직을 때려버리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속전속결로 하루 이틀 앞두고 그냥 공지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안 입고 오면 나가라 이거죠.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나가라는 거죠. 대놓고 나가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로금도 없이 퇴직금도 너 이번 기회에 안 나가면 퇴직금도 보장 못한다. 이런 막장짓하는 이제 기업들도 많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하고 내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는 걸로 인지하고 내 안에 자꾸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를 찾다 보면 자꾸 자괴감이 들고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버틸 수 있으면 끝까지 버티라는 말씀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갑작스럽게 나오면 뭔가를 준비할 시간들이 부족해지고 내쫓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버티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한 다음 그 이후에 뭘 할지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고사직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사직이나 무급휴직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공시되는 게 지금의 이 경제 불황의 시대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